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오늘 노래 좀 뻔하지 않았나요? 오늘 윤주의 속은 사과 같은 내 얼굴을 한번 부르면서 출발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예측하셨죠? 오늘장 윤주의 초이스가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폰 부품주와 AI 소프트웨어 오늘 정말 강한 시세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사진 띄워주시죠. 네, 애플 관련된 종목들 부품주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정말 반짝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상 WWDC는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루 만에 달라진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주가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부품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M 반도체가 12%대 가장 크게 오르면서 24,8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LG이노텍, BH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9%, 7%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 덕산 네오룩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강하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는 굉장히 길게 달렸다는 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AI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막판까지 조금 더 시세를 강하게 끌고 가는 쪽은 AI 소프트웨어 단이었는데요. 폴라리스 AI가 10%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한글과 컴퓨터 막판까지 분봉 차트 살펴보신다면 꾸준히 올라가는 흐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6%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 인포뱅크 그리고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까지 강한 시세 보여줬습니다. 끝으로 OLED 관련된 종목들도 들썩임이 나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6%대 강세, 벡셀과 덕산 네오룩스, FNS테크, 원텍까지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중에서도 아무래도 증권사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LG이노텍. 오늘 세 가지의 레포트가 발간이 됐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네, 차트 흐름을 살펴보신다면 2022년 3월 달에 41만 원 선에서 꾸준히 밀려갔던 LG이노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31만 원 선에서 유지가 되다가 이번 달 4월에 17만 원 선까지 좀 대폭 주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4월 달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시세를 내주다가 오늘 거래량이 확 터져주면서 27만 원 선까지 다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G이노텍에서 오늘 증권가 레포트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2022년 2분기 이후에 2년 만에 최대 실적 달성이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84%가 아이폰 매출 비중이 참여가 되는데요.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북미 빅테크 업체의 신규 고객 확보가 따르기 때문에 이익 구조가 다변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는 여전히 31만 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는데 31만 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달의 주가 수준이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하지만 이번에 핵심은 AI입니다. 애플과 삼성의 주요 AI 기능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애플이 이번에 AI 발표된 기능 중에서 특히나 주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통화 녹음 기능을 갖췄다. 그리고 오픈 AI와 협업을 했다. 그리고 지원기기 부분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부터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막판에는 삼성과의 비교를 통해서 애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통화 녹음에 있어서 이게 통화 녹음이 시작이 된다면 상대방에게 알려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쪽짜리 통화 녹음이다라는 비판들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삼성의 주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막판의 시세를 내주면서 1.7%대 강세로 삼성이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내일 있을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 대한 영향도 받았고요. 메리츠 증권에서 10만 원으로 목표가를 제시하는 레포트가 추가적으로 발간이 되게 됐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았는데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기사 내용들 체크를 해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이번 영입을 했는데 애플의 인공지능 전략 공개 시기와 맞물렸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새로 영입을 하게 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영입을 하게 되면서 애플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머스크 측에서는 이번이 애플이 오픈 AI와 협업을 하게 됐는데 이거 자체가 어쩔 수 없는
보안 위반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회사에서 사용을 금지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AI에 대해서 장 초반에는 정말 강한 시세를 보여줬지만 비판적인 내용들도 나오고 있다는 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의 주가까지 체크해보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삼성의 주가를 살펴보신다면 장 막판에 시세를 확 붙여주면서 1.7%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내일장 이제 파운드리 포럼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내일장에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시원한 불기둥을 뿜어내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오늘장 윤재 초이스는 여기까지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손 팀장님의 초이스는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실시간 종목 진단까지 꼼꼼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초이스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시죠. 투자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입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는 애플 관련된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저와 딱 선택이 똑같아서 바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저와 딱 초이스가 겹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흐름은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 다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판의 시세가 좀 아쉬웠어요. 오늘장 전반적인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앵커님과 이 섹터가 맞은 것은 네. 기쁘지만 이제 앵커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악플이 많이 달리거든요. 왜요? 우연히 맞았다 그렇게 보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일단 애플로 시작해서 애플로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어떤 좀 피처링이라고 할까요? 네.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같은 실적 섹터가 좀 좋았다. 그 다음에 정규장 막판에 좀 제약바이오랑 전기전자 쪽에서 수급 이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바이넥스나 뭐 시노펙스나 이런 종목들이 좀 급락을 하는 부분이고 뭐 육안으로 확인된 뉴스는 없지만 좀 빠르다고 유명한 이제 뭐 텔레그램 방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어떤 우리나라가 이제 우시바이오랑 사이에 어떤 이제 미국의 이제 바이오 보안법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한테 이제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빠진 것이 아니냐라는 뷰가 좀 종목 토론실에서 좀 나돌고 있고요. 혹시 그 영향 탓에 ST팜이 오늘 그쵸. 오후장에 급락을 그래서 하던데요? 보통 이제 CMO 기업이기 때문에 네. 바이넥스랑 ST팜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이 미국의 바이오
바이오 보안법이 적용됐을 때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좀 반사 손해로 네. 좀 빠져나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시노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열심히 두들기고 다녔더니 좀 대주주의 매도가 아닌가 그렇게 좀 그쵸, 판단하고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 악재인데 이제 기타 법인 쪽에서 매도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분 이슈인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 5대5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앵커님께서 앞에서 말씀해주신 내용도 있지만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떤 좀 포지션 정리를 위한 좀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내일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의 포럼이랑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했다고 하기에는 사실 한 1,000억 이상 안 들어온 것으로 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오전장 대비했을 때는 순매도가 조금 줄어든 경우고 코스피도 이제 사실 2시 전에도 이미 외국인의 순매수가 1,000억 이상이었기 네.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후 2시 이후에 시장에 좀 왜곡한 자금을 투입한 거는 1,500억이 안 된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는 늘 하던 대로 뭐 제약바이오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변수를 살짝 갖다 줬지만 우리는 오늘 밤에 있을 CPI랑 내일 아침에 맞이할 FOMC 결과를 보고 하던 대로 투자 진행하면 된다.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브리핑을 할 때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애플 AI 관련돼서 묶어서 제가 브리핑을 했었는데 삼성전자만 오른 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1.18% 오른 채 마감이 됐네요. 이에 대해서는 그럼 내일 시장은 좀 반도체 쪽으로 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맞추는 게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어렵죠. 일단 시장 네. 브리핑을 이제 그렇죠. 앵커님께서 계속 주고 계신데 뉴욕 시장이랑 국내 시장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랑 코스닥이 다릅니다. 네. 불과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코스닥이 강했기 때문에 예. 이제 저번 주 월화수는 코스피가 강했고요. 저번 주 목금부터 이제 어제 오늘까지도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 강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강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정말 오전 한 점심까지만 해도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코스피가 강세로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앵커님께서 이런 야속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 능력으로는 내일 어떤 시장이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편하게 좀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다. 그래서 코스피에 뭐 전기전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고, 그다음에 완성셀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 이제 실적이 나오고, 코스닥은 이제 화장품이랑 의료 미용기기랑 2차전지 장비들이 많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코스피가 강할지 코스닥이 강할지 미리 맞추려고 예상하지 네. 말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강할 것이다. 그렇게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새 트렌드는 결국에는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로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점 얘기해 주셨고 섣부르게 예측하면 큰일 난다라는 말씀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손 팀장님의 2가지 종목, 초이스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네, 한글과학 컴퓨터 그리고 LG 이노텍입니다. AI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종목 그리고 오늘 분봉 차트상 흐름이 정말 좋은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증권가 리포트 브리핑도 좀 해드렸지만 아이폰 부품주 중에서 탑픽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인데 너무 좀 쟁쟁한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초이스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전 초이스 종목 한글과 컴퓨터를 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LG 이노텍의 비초이스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지겨우시겠지만 저는 이 종목을 안 골랐다고 해서 매매를 못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는 손절을 감수하고서라도 네. 접근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LG 이노텍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손절 못해요. 손절하라고 이야기했다가는 손 팀장을 지옥까지 쫓아갈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좀 한글과 컴퓨터를 권해드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을 못한다라는 분들께 한글과 컴퓨터를 권해드린다. 라는 이야기 말고는 추가적으로 그러면 LG 이노텍 이야기는 하실 거 없는 거예요? 대체 종목들 많습니다. 네. 일단 뭐 LG 이노텍을 대장으로 삼았지만 뭐 BH도 있고 인터플렉스도 있고 뭐 더구전자도 있고 자화전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폴라리스 오피스도 있고 이스트 소프트도 있고 플리토도 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들의 차별점은 뭐냐면 한글과 컴퓨터는 본업으로 인해서 실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안타깝게도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네. 매크로 변수 악화에 취약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혼란을 드리기 위해서 쟁쟁한 종목들을 가져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BH가 끝났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생각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편파적으로 LG 이노텍 손을 들 뻔했다고 한다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AI 소프트웨어 중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있고 변동성도 상당히 큽니다. 이 변동성 관리했을 때는 폴라리스 오피스랑 이스트 소프트가 낫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요. 이 기간을 내가 보유 기간을 뭐 일주일로 잡는다고 했을 때는 물론 그들이 이길 수 네. 있습니다. 근데 보유 기간을 2주 이상 잡는다고 한다면 한글과 컴퓨터가 이길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한글과 컴퓨터 하면 모르신 분들 안 계실 겁니다. 한컴 오피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MS도 AI 구독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한글과 컴퓨터 역시도 AI 서비스를 첨가할 거고요. 사업 다각화랑 AI 서비스 심화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한컴 라이프케어 매각 뉴스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 지분을 갖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가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요. 연간 실적으로 꾸준하게 흑자가 나오고 있고 증권사 개통에서도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중심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뉴스가 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국내 최대 장난감 업체인 옥스포드와 협력을 통해서 오.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네. 있고 AI 전문 기업인 로고스 데이터 합병을 통해서 AI 사업도 진행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AI 솔루션 기술력을 알리는 AI 세미나를 연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IR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자신들을 홍보하는 활동을 통해서 파트너사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요건 이제 재무적인 부분이고 기술적 위치를 본다고 한다면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공통점이 외국인과 기관의 점진적인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61선 이탈 없이 양봉하면서 지지 나오는 모습들. 오늘 수급동에 보면은 사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의 순매수였거든요. 네. 점심시간까지는. 근데 지금 정산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순매도로 전환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관의 순매수가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글과 컴퓨터를 보시면은 꼬리가 안 달려 있죠. 오늘 애플 관련 종목들은 꼬리가 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달렸죠. 변동성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한글과 컴퓨터는 그 안에서 묵묵하게 기관이 개인과 외국인의 물량을 많이 가져갔으니까 애플 관련 발표회가 진행이 되면서도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련 발표 내용이 나왔을 때는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매기가 들어올 수 있고 그중에서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다. 그렇게 해서 제가 픽을 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채팅창에는 손 팀장님과 반대로 하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LG이노텍 손에 더 많이 들어주고 계신 것 같은데 LG이노텍 오늘 3가지 레포트나 떴단 말이에요. 목표가 종목도 좀 목표가 상향 레포트는 아니긴 했습니다만 2분기에 실적이 2022년 이후에 최고로 좋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2022년 주가가 아까 전에 차트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41만 원 수준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주가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신 거예요? 저는 LG 이노텍을 21만 원의 매수 의견을 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LG 이노텍을 픽을 안 했다고 해서 네. LG 이노텍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미 LG 이노텍을 21만 원에 이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보유하신 분 홀딩할 수 있죠. 일단 차트는 일봉은 아깝죠. 윗꼬리가 달려있는데 음봉 전환됐기 때문에 네. 수급을 제외하면은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수급도에 보면은 어차피 오전장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찍혀 있었고 그쵸.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애플이 뉴욕 시장에서 7% 상승하면서 갭 상승을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한 거죠. 네. 이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잘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는 LG 이노텍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드리는데 변동성이 나왔고 갭 상승을 했으면 갭을 메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오늘 종가로 내 시가에 사겠다 네. 라고 하셔도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오늘 FOMC 나오고 CPI 나왔는데 시장이 흔들린다. 그쵸. 그럼 LG 이노텍이 약간 낙폭을 만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LG 이노텍이나 한글과 컴퓨터로 둘 다 수익을 볼 건데 네. 보유 기간이 상대적으로 한글과 컴퓨터가 짧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분할 매수를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한글 컴퓨터는 마이너스 5% 이상을 허용 안 할 수가 있는데 LG 이노텍은 대외 매크로 변수가
악화됐을 때는 네. 마이너스 5% 이상 낙폭을 기록했다 올라갈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LG이노텍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질문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LG이노텍에 대해서 손 팀장님이 21만 원 정도의 매수 의견 주셨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LG이노텍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내일이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날이죠. 이벤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시장에 흔들림이 나올 수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있더라도 5% 내외로 낙폭이 있을 수 있지만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5%보다 조금 더 크게 낙폭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조금은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손 팀장님의 초이스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채팅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채팅창에서 손 팀장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손 팀장님의 종목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초이스는 한글과 컴퓨터였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죠. 네, 이번에는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325-8100번으로 여러분들 전화벨 울려주시면 좋습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꼼꼼히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 많이 울려주시고요. 채팅창을 통해서도 상담 받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긍정적으로 님의 종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소프트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7,370원, 비중은 15%. 눈물을 머금고 보유 중입니다. 매도 위치 좀 알려주시죠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일단 오늘 현재가로 봤을 때는 약간의 수익권이십니다. 근데 지금 눈물을 머금고 보유 중이다라는 거 보시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달에 그래도 27,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10,000원 가량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꽤나 오랜 기다림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전략을 짜야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2024년 2월 상장 기업인데 네. 우리 보유자분께서 올해 보유했다면 보유하신 거죠. 근데 저는 SP소프트 같은 경우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보유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보안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차트가 굉장히 닮았죠. 차트를 보시면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랑 차트가 굉장히 대동소이하게 닮았습니다. 그다음에 뉴스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 MS,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나 이스트 소프트나 SP소프트 좀 등급을 나눴을 때는 폴라리스 오피스랑 이스트 소프트가 전방에 어떤 클라우드 전방 기업을 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아랫단에 SP소프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뉴스를 자주 보시면은 MS와 관련 있는 뉴스가 보통 이제 이스트 소프트가 먼저 네.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종목이 이제 SP 소프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6월 5일과 6월 7일에 SP 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뭐 코파일럿 공동 세미나에 개최하면서 AI 시장에 대한 점유율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차트를 보더라도 우상향하고 있죠. 지금 5월 31일 바닥 확인하고 우상향을 진행을 하고 있고 윗꼬리가 달려 있고 근데 이 이동 평균선
21선을 돌파하기 위한 물량 소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결과적으로 21선 돌파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제가 뭐 잘한 건 아니지만 한글과 컴퓨터 제일 셌죠. AI 그렇죠. 소프트웨어 중에서. 그래서 참 이게 대장을 뽑는 네. 게 중요하다. 그렇게 좀 간단히 잠깐 말씀을 드리고 SP소프트는 그래도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3등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급동이 조금 아쉽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죠. 한글과 컴퓨터,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트 소프트, 네. 이제 SP 소프트.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입니다. 그래서 1등부터 3등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SP 소프트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한글과 컴퓨터랑 폴라리스 오피스랑 이스트 소프트가 가네. 그럼 4등은 누굴까? SP 소프트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약간 1등부터 3등, 이제 개인사분들께서는 SP 소프트를 집중하고 계시는데, 네. SP 소프트가 그래도 MS 관련 모멘텀이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절가는 14,5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만 원, 2차 목표가는 24,000원 잡고서 분할 매도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P소프트에 대해서 눈물을 머금고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AI의 시대입니다. 오늘도 시세 정말 화려하게 내줬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소프트웨어단을 살펴봤을 때 그래도 4등 안에는 들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하시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손절가 14,5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로 2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로는 24,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또 한번 뽑아볼게요. 용선제이님의 종목이고요. 나노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평단가는 17,7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매도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도 굉장히 많이 거래량이 붙었고 생각보다 거래량이 꾸준히 붙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시세는 생각보다 시원하게 반등세는 잘 안 나오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17,000원대면 평단가가 좀 높으시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을 봤을 때는 네. 굳이 추가 매수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노팀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할 때 굉장히 좀 유명했던 종목이죠. 2023년 3월에 신규 상장을 했는데 이때 뭐 2차전지 분위기 엄청 강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노팀의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과 유사한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면 최근에 5월 30일, 5월 말쯤에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2차전지 관련 종목들과 궤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사실 대주전자재료나 뭐 제이오나 뭐 강원에너지나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이런 종목들은 특출 난 겁니다. 변동성이. 근데 우리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차트가 보통 다 이렇게 생겼어요. 고점을 작년 상반기에 기록을 하고 산바닥을 만든 다음에 이제 막 산바닥 완벽하게 형성하고 단기 고점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노팀의 죄라고 한다면 강원 에너지랑 하이드로 리튬만큼 이제 대주 전자재료만큼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한 거. 근데 뭐 그런 종목들 대비했을 때는 워낙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역사도 길고 가장 먼저 치고 나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는 거고 나노팀은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보더라도 2차전지 배터리 팩 이제 부품 기업이다라는 거죠. 부품 기업이고 실적을 보더라도 매출액이 꾸준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저는 선방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차전지 소재 기업들도 우리가 날고기는 종목도 적자 전환 마당에 흑자를 유지해 준 거는 잘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시점이 2023년 3월이니까 단기 500뉴스 다 끝났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급 대비해서 실적도 잘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죄는 대장급 티어에 있지 않은 거다. 하지만 실적이 흑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면 꼭 수익 청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보유 기간은 중요하니까 굳이 뭐 나노팀을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많이 움직인 종목들 매매하시면서 뭐 해지하셔도 되시고, 근데 나노팀이 2차전지 관련 종목이니까 조만간 빨리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수급 동향 보면은 기관은 빠져나가고 있지만 사실 양봉이니까 네. 빠져나가는 게 아니죠. 밀려나는 거죠. 누가 밀어내고 있냐면 외국인이 밀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2차전지 관련 종목도 외국인 수매수 괜찮죠? 나노티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절가는 13,0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7,000원, 2차 목표가는 제가 22,000원 정도 잡고서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어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없이 그래도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노팀 같은 경우에도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다른 유단이 좀 튀는 종목들에 비해서는 약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을 수 있지만 기다리시면 수익권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해 주신 종목 대주전자재료, 제이오,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신하브로님께서 제이오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제이오 신규 매수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내려주실까요? 뭐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제이오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대주전자 재료랑 짝꿍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CNT 카본 나노 튜브인데 이 CNT를 이용해서 도전제를 만들거든요. 근데 사실 일반 흑연 음극제도 실리콘 음극제도 도전제는 필요합니다. 네. 근데 나름 그들이 이제 하이엔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일반 도전제는 일반 흑연 음극제를 씌우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제는 워낙 비싸고 발열이 강하고 팽창이 잘 되다 보니까 잘 감싸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리콘 음극제를 만들고 있고 제이오가 유일하게 CNT 도전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가 보통 가면 제이오가 따라가요.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연간 실적 흑자고 제이오 같은 경우도 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보유는 문제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대주전자 재료도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수매수 들어온 다음에 외국인 수매수는 이어지고 있지만 기관은 좀 단기적인 차익실을 보여줬고, 제이오 같은 경우는 반대죠.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수매수 들어온 다음에 오늘 외국인이 단기 차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가로 바로 매수도 가능하시지만 분할 매수 당연히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종가랑 내일 시가랑 비슷하면 내일 바로 매수 들어가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내일 시가부터 61선과 21선 사이까지 분할 매수해 보신 다음에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이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주셨는데 이 점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상한가 터치가 나왔던 대주전자재료와 같이 붙어서 가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CNT 도전제의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이 종목도 체크해 보시고 신규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까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절파고 TV님의 종목입니다. JMT 살펴보도록 할게요. 6,450원이고요. 비중은 6% 들고 계십니다. 6,450원 오늘 윗골이 달리면서 결국에는 손실 구간이신데 오늘 슈팅이 나왔습니다. 7,000원에 닿았었는데 못 팔리고 다시 마이너스네요. 7,000원의 기회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3월 달에 고점이 7,300원쯤이었기 때문에 이게 7,000원의 고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대로 다시 수급이 뺏겨버리는 건 아닐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평가 내려주실까요? 네, JMT 하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었을 때 생각나는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네. 뭐 이게 알아들으신 분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 개요는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입니다. 근데 분기 실적은 다소 잠깐 흔들린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업황이 다소 안 좋으면은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분기 실적이 간혹 적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3주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영업 손실이 나오면서 적자전을 했다는 뉴스인데,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뭐 LG 이노텍이랑 BH랑 굉장히 닮았어요. 유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 이노텍보다 오히려 견조했네요. 애플 관련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은 다 윗꼬리가 달렸죠. 그 다음에 음봉이냐 양봉이냐,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샀냐 팔았냐인데, BH랑 LG 이노텍은 윗꼬리 달린 음봉이 공통점이죠. 근데 수급이 차이점이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외국인간이 샀고,
BH 같은 경우 외국인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JMT는 딱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단기 차익 물량을 잘 받아줬다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애플의 WWDC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신청하신 분이 졸파고 TV님이라고 그쵸. 하셨죠. 네,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가는 네. 제가 손절가는 5,700원 잡아드리고요. 5,700원이요? 네, 그다음 1차 목표가는 6,800원, 2차 목표가는 7,300원 잡고서 변동성 강하니까 굳이 뭐 확인하시기보다는 미리 걸어두시고 마음 편하게 본업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졸파고 TV님이 채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내일은 꼭 조금 낮게 걸어놓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6,800원에 걸어놓으면 괜찮을까요? 절반은 이게 좀 어렵죠. 겐처분들께는 어려운데 저는 보통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800원부터 7,300원까지 분할 매도를 다 걸어 놓으시고 점심 먹으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체결됐나. 체결 안 되면 이제 조정하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구체적인 매도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우리 친절한 우리 앵커님.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하이디러 리튬입니다. 하이드로 리튬이요? 네, 어제 들어가갖고 물렸어요. 어제 들어가셨어요? 5,800원에. 5,800원에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기회를 볼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지금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이드로 리튬에 대해서 꼭 한번 살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시세 정말 강하게 나왔었는데 오늘 음봉 다 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요새 유난히 많죠. 그래서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수익 이제 볼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시고 들어가셨다가 이렇게 좀 손실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좀 도와주시죠. 시청자님 자리 계신가요? 네, 혹시 5,800원에 사셨다고요? 네네. 혹시 어제 사셨나요? 네. 네, 어제요. 그러면 오전에 바로 사신 건가요? 어제 사가지고 이제 오늘 좀 팔을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 더 보려고 그러다가 그냥 놓친 거예요. 혹시 누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구나. 이거는 참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을 혼내게 되는 것 같은데 제 본심이 아니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요. 보통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일간 변동성이 10% 이상 발생하지 않은 종목은 조금 너프하게 대응을 해요. 근데 10% 이상 변동성이 이미 나와버린 종목은 제 아무리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쓸어가도 긴장을 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5,8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청산 기회가 있었는데 요 기술적 분석이 혹시 차트는 볼 줄 아시나요 혹시? 네네네, 볼 줄 압니다. 차트 볼 줄 아셨으면 정말 안타깝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보통 TS라는 걸 잡아 놓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익 중이면은 내가 절대 이 구간을 이탈하면은 내가 내일 볼 수익을 놓친 한이 있어도 보통 정리를 합니다. 이거는 내가 수익 관점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을 보셨다고 한다면 쭉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매수가 5,800원이면은 예를 들어서 플러스 3%를 넘어갔어요. 플러스 3% 넘어가면은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플러스 3% 아래로 내려오면 정리한다든가 흔히 보통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개인 털기 뭐 이런 거. 네. 개인 털기를 당할지언정 내가 플러스 3%를 이탈하면 그대로 정리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하이드로 리튬과 2차 전지에 대해서 악재는 없습니다. 근데 이 하이드로 리튬이 하락한 시점을 보니까 그 제약바이오가 밀렸을 때 보통 이러죠. 내가 이 뉴스를 모르겠는데 이 옆 동네가 갑자기 밀려요. 네. 그럼 내가 당황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변동성이 크게 발생했던 종목들도 같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이 사실 좀 중장기적 가치 투자하기 적합한 종목은 아니죠. 적자가 나오고 있고 이 기업이 현업을 하기보다는 현업을 하기 위한 착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보통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께 권하신 분이 있을까 봐 여기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런 거죠. 투자분들이 놀란 거예요. 보면은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는데
어제 매수한 자금이 4분의 1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바이넥스랑 ST팜이랑 시노펙스가 밀리니까 겁을 먹은 누군가가 던진 네. 거예요. 근데 장 막판에 던졌으니까 보통 이게 급락이 오전부터 나오면 사람들이 알거든요. 근데 오후장에 정규장 막판에 나오니까 하이드로 리튬 주주분들 중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걸 모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골프 치러 가신 분이나 해외여행 가신 그럴 분들 수 모르겠죠. 있죠. 그러니까 매도 자금이 얼마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니까 적은 매도 자금에 이만큼 매도가 나온 것 같다. 그래서 판단돼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뭘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악재가 없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회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본의 아니게 잔소리를 많이 드렸는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 괜찮으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손절가는 제가 4,3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6,000원, 2차 목표가는 6,600원, 3차 목표가는 7,400원을 잡고서 빠르게 회복하기를 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없습니다. 제가 이토마토 애청자인데요. 네. 네, 이정보 선생님이나 이재필 선생님 말씀 듣고 근심 없이 주식하다가 이번에 처음 이렇게 아이고. 물려봤어요. 그리고 우리 앵커님 칭찬 좀 해야 되는데 언제나 웃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뭐 좀 가정에서 네. 난 주식 때문에 속상한 일은 없는데 네. 오늘 처음 이 상담도 해봤는데요. 그러다가도 저 어린 앵커님도 그 우리들 속을 알고 저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런 걸 다 풀어야지 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도 하이드로 리튬이 시간의 거래에서 한 4%대 추가적으로 상승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목표가랑 손절가 잘 지키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의 그 말씀 잘 듣고요. 잘 빠져나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신 시청자분께서 반드시 좀 손실 크게 없이 빠져나오시기를 저희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채팅창에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리튬 포어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 이 뉴스를 제가 오늘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대표 횡령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좀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그래도 시간의 거래에서 4%대 상승하는 거 보면 크게 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도 원래 이제 종목 상담 진행하기 전에 네. 우리 앵커님께서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하실 때 저도 뉴스를 찾아보거든요. 네네. 근데 하이드로 리튬을 쳤을 때는 안 나오는데 그쵸. 리튬 포스를 치니까 나오네요. 그래서 보면 이제 공동 대표인 경우도 있고 각자 대표인 경우도 있는데 네. 리튬 포스의 전웅 대표가 사기 배임 혐의로 고발 당했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그다음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보니까 6시간 전에 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됐다는 뉴스가 네. 있습니다. 이거는 악재죠. 그래서 약간 이제 주가 가치를 희석할 수 있는 뉴스 있고 사실 뭐 사기 배임 혐의가 죄가 맞냐는 이제 수사를 들어가 봐야겠지만 투심에 악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니까 2시간 전에 나왔으니까 네. 정규장 마감 직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다. 이거를 솔직히 아무도 모르죠. 내가 하이드로 리튬이나 리튬 포스가 정말 관심 있어가지고 매 시간마다 검색해보지 않는 이상은 그쵸.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제 매수한 금액에 매도한 금액, 그 다음에 이 뉴스 시간대를 봤을 때는 이걸 모르는 투자분들이 많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다행히도 적은 금액으로 큰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앵커님께서 또 봐주셨죠. 시간의 단일가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아닌데 중요한 게 아니고 투심이 악화가 되면은 보유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빠져나온 다음에 종목 스위칭을 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어스 시간의 거래에서 둘 다 4%대 급등세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급락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내 계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내일 조금 발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채택해 보도록 할게요. 윤귀숙님의 종목입니다. 저희 뭐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시죠. 이렌시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7,620원
비중은 20%, 대응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조금의 손실 보고 있고 오늘 그래도 로봇 섹터 쪽으로 조금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 오늘 정말 시원하게 좀 올랐었잖아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한 1% 조금 못 미치는 상승세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쯤에서는 좀 로봇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봐도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게 제가 뭐 가볍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염려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두산 로보틱스도 수급 너무 좋았죠. 그쵸.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너무 수급 좋았고 로봇 관련 뉴스는 사실 아진 엑스텍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팀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오른 이슈가 밸류업 관련돼서 오른 거였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 개별적인 이슈인 것 같은데 로봇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건 그냥 로봇의 시기가 다시 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보면은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터 8시간 네. 전에 나왔잖아요. 장중에 나온 겁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변동성이 오늘 크게 나왔지만 네. 어제도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투자라는 게 뉴스를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것보다 약간 투자분들께서 이거 좋아하시죠? 이거 좀 향기 나는데?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이게 맞았을 때 그 네. 쾌감, 이걸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면 성장주들이 투심이 돕니다. 그러면 보통 제약바이오, 로봇, AI 소프트웨어, 네. 의료 AI 이런 식으로 도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화장품이랑 의료 미용기기는 워낙 자주 말씀드렸는데 AI 소프트웨어랑 로봇의 외국인과 기관이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로봇 같은 경우 거의 일주일 넘게 외국인과 기관이 천천히 사다가 아진 엑스텍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에다가 그 로봇을 제공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이때 보면 재료가 나왔으면 외국인과 기관이 팔만한데 더 샀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 로봇 섹터가 정말 조정을 많이 거쳤구나. 뭐 PSR이든 PER 기준으로 고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저평가 네, 이제 네. 기간적으로 충분히 거쳤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보통 리포트가 나오면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올랐으면 보통 차익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 상승했는데 오늘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많이 샀다. 그쵸. 요거는 우리 대기업 오너분들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면은 로봇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괜찮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괜찮았고 LG는 이제 로보스타랑 로보티즈죠. 네. 로보스타랑 로보티즈 괜찮았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우리 귀숙님의 이렌시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성 계열이 이것입니다. 삼성 바로 아랫단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그럼 그 아랫단이 누구냐면 아진 엑스텍이랑 이렌시스입니다. 그러면 이건 못 맞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가는데 그 뒤를 아진 엑스텍이 쫓을지 이렌시스가 쫓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면은 그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간다, 쫓아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 근데 지금 아진 엑스텍이 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진 엑스텍이 갔을 때 이렌시스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으면은 이렌시스가 안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렌시스 수급 보면은 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약보합권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2걸 연속 저점 높였고 윗골이 달려있지만 차익을 내놓은 것은 개인이다. 이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우상향 기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절가는 6,300원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7,200원 잡고 2차 목표가 8,000원 잡고서 저도 윤지 앵커님처럼 칭찬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다소 아쉽게도 이렌시스는 소폭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들고 계신다면 얼마든지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성장주가 섹터별로 순환매 양상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 바이오, 2차 전지, 이제로 로봇의 시대인 것 같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바이준님의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 11만 3,500원, 비중은 30%. 되게 손실이 크시네요. 오래 물려 있었습니다. 추세는 상승 중에 있는데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될지 매일 혼란스럽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정말 안 좋죠. 코로나 때 생각해 본다면 미디어 관련된 종목 정말 잘 갔던 게 생각이 나는데 11만 3,500원이고 그리고 비중도 30%면 굉장히 많으신 편이란 말이에요. 되게 답답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조금 보수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CJ ENM을 앞으로 뭐 3년 더, 4년 더 보유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말려드리진 않겠지만 지금 이 가격대에서 3년, 4년 보유를 하시는 것보다 고점권 도착할 때보다 조금씩 줄이시는 게 기회비용을 줄이는 기간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참 아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K 컨텐츠가 흥행을 하고 있는데 엄한 기업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이제 OTT 기업들을 그쵸. 먹여 살리고 있죠. 제작 기업들이 참 많이 안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작비를 충당을 못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영화 제작해서 제작비가 얼마 들어가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OTT 가면은 거기서 이제 얼마를 떼주거나 아니면 영화관에 상영이 되면은 영화관에서 이렇게 얼마를 그쵸. 나눠주잖아요. 네. 근데 그 퍼센트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많이 좀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보면 그래도 다행히도 CJ ENM이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요. 분기 실적이 이제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고 네. 뉴스를 보면은 그 선재님을 업고 튀어난 부분이 좀 실적 개선이 이바지할 거다. 네. 근데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 흥행하는 거에 대비해서 CJ ENM이 이렇게 받아가는 피해가 좀 적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실적은 좀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랑 워낙 낙폭이 강했고 우상향 추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부정적인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수급 동향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기관은 매수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매도가 조금 우세한 상황. 하지만 그 이상으로 외국인 투자가 될 순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 기조는 유지가 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제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CJ ENM이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79,0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96,000원, 2차 목표가는 102,000원, 3차 목표가는 117,000원 잡고서 해당 가격대 도착했을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다른 성장성 있는 종목으로 매수하셔가지고 해지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NM 정말 오랫동안 기다림의 시간이 있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92,000원, 10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53분인데요. 최대한 많은 종목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딱 한 종목만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 유튜브에서 써니님의 종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에너지 28,000원 40%여서 이 종목 봐드리고 싶어요.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심플하게 여쭤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약간은 유리기판 모멘텀에서 자꾸 멀어지려 하는 게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에너지 하면은 2차 전지 배터리 이제 부품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최대 주주가 필옵틱스다 보니까 유리기판 관련 모멘텀을 얻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유리기판이 처음 부각이 됐을 때 같이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대장을 SKC한테 뺏겼죠. 네. 지금 유리기판 대장이 SKC로 넘어갔습니다. 삼성전기나 이쪽으로. 근데 원래 3월에 최초 대장은 필옵틱스였어요. 근데 이제 보면 SKC랑 그 SKC 아래에 있는 밸류체인이랑 하고 그다음에 또 SKC의 자회사가 미국의 이 IRA를 통과를 하면서 대장을 완전 뺏겨버렸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 SKC가 치고 나갈 때 혹시라도 낙수 효과를 얻지 않을까 약간 시동이 살짝 걸리는 부분인데 필에너지는 그 빛을 못 보고 있어서 아쉽다. 근데 모르죠. 혹시라도 제가 자리를 떠났는데 필옵틱스가 가격이 상승하면서 필에너지가 따라 붙을 수도 있고 네. 필에너지는 삼성 SDI라는 든든한 전방 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모멘텀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28,000원에 조금 큰 비중을 갖고 계시지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유리기판 모멘텀도 체크를 해보시고 2차 전지 관련 모멘텀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2차 전지 관련 모멘텀으로 청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네.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틀려서 필옵틱스와 더불어서 필에너지가 유리기판으로 강하게 슈팅 나오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절가는 21,000원 잡아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26,000원
6,000원, 그 다음 2차 목표가는 28,200원, 3차 목표가는 3만 원 잡고서 분할 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진단까지 정말 손 팀장님께서 열정을 다해서 진단 내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내일장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시장 뭐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애플의 포트폴리오가 올인돼 있다라고 하면 조금 걱정을 할 텐데, 만약에 내가 2차 전지, 물론 애플도 사야죠. 애플 사고, 미용 의료기기 사고, 화장품 사고, 조선 사고, 2차 전지 했나요? 네. 반도체 이렇게 5개, 6개 섹터에 고루 매수해놨다고 한다면, 동일 비중을 사놨다고 한다면 애플이 약세를 보이더라도 이 나머지 4개 섹터가 그쵸. 강세를 보일 거기 때문에 네. 우리는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다행히 또 CPI가 안 잡힌 것은 아쉽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을 안 하고 계세요. 왜냐면 저번에도 3.4가 나왔고 이번에도 3.4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CPI를 계속 1시간 단위로 검색을 해보고 있어요. 왜냐면 글로벌 IB마다 예상치가 다를 수 있어요. 네. 어떤 데는 3.3, 뭐 어떤 데는 3.5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9월이든 11월이든 간에 점도표를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도 기관수 매수가 들어왔고, 현물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약세를 보였지만 코스닥이 최근 3, 4개월 동안 강했습니다. 충분히 좀 양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대외적인 악재가 터지지 않고서는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빨리 끝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단기 섹터는 유가랑 가스, 원자재는 단기로 하시고, 철강이랑 구리는 이제 뭐 전력 설비랑 전선과 더불어서 수익 관점으로 모아가시는 관점. 그 다음에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는 사실 단기였는데 오늘 수급이 너무 좋아서 네. 수익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중에서는 시세가 나오는 리튬이랑 전구체랑 전액은 단기 관점으로, 양극재랑 완성셀이랑 장비는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도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단기 관점으로, 그 다음에 대형주랑 뭐 기판주, 그 다음에 뭐 파운드리주, HBM주 이런 종목들은 수익 관점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당신의 초이스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